어떨 때 보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설계 기준 사이트에 가서 그 설계 기준의 내용을 캡처하거나 긁어서 클로드한테 주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대부분의 정보는 이제 그 웹에서 구하잖아요. 그죠? 설계 기준도 지금 다 웹에 올라와 있는데 그 웹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들을 어디다 모아놓고 어, 그때그때 활용하게 되면 업무가 상당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건설 기준 같은 경우는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내진 설계에 관한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진 구역 계수와 위험도 계수를 구하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국가건설기준센터에 들어가면 내진 설계 기준 여기 보면 내용 보기가 있거든요. 내용 보기를 보면 이렇게 직접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문서나 웹 이런 걸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찾아보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또 그거를 참조해서 뭔가를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상 귀찮은 일이거든요. 또 우리는 특히 엔지니어링은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LLM한테 물어보면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지역 계수와 그죠? 지역 계수와 위험도 계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 기준을 띄워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는데 여기 나오죠. 지진 구역, 그죠? 지진 구역은 표 4.2-1과 같다. 이렇게 지진 구역이 돼 있고, 제가 우리가 설계하는 어떤 위치에가 어디에 속하는지 1구역, 2구역 이렇게 속하는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 강원 남부 이렇게 돼 있는데 1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유첨자로. 그다음에 강원 북부 2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갖고 각 뭐 군 이렇게 나눠져, 시군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요런 테이블을 이렇게 긁으면은 뭔가 좀 불안하죠. 이렇게 긁어갖고 내가 넣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셀 병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합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시도 여기도 나눠져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왠지 이렇게 긁어서 넣으면은 불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 이걸 캡처를 합니다.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고요. 캡처를 한 다음에 클로드 가서 자 클로드에 가서 이걸 제가 붙여넣기 했거든요. 자, 붙여넣기 했고요. 요거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이미지를 HTML 테이블로 만들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HTML 테이블로 만들어 달라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웹 앱으로 만들기 때문에 HTML 테이블로 일단 만드는 게 좋죠.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긁어다 넣었을 때는 이렇게 셀 병합돼 있고 이런 게 잘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이미지로 캡처해 갖고 넣었을 때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돼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첨자 1, 2, 5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이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확인하고,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행정구역 이름을 넣으면 지진구역을 알려주는 자바스크립트, JS라고 쓰죠.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추가해줘. 지역 이름은 텍스트 박스로 입력받고 이 테이블에 있는 행정구역이면 지진구역을 출력해주고 만약 이 테이블에 없는 행정구역이면 이 테이블에 없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줘. 그죠? 여기에 없는 행정구역을 넣으면은 없다고 해야겠죠. 자,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넣으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북이다. 전북이다 이렇게 하면은 전북은 지진구역 1에 속합니다. 전북 지진구역 1 봤죠? 없는 걸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뭐 서귀포? 서귀포 한번 해볼게요. 서귀포. 서귀포 했더니 서귀포는 테이블에 없는 행정구역입니다. 뭐 제주도에 속하는데
서귀포로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테이블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정선군이죠. 정선 누르면 일에 속합니다. 정선은 일에 속하죠. 여기에 강원 남부로 포함돼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고성 한번 해보면 지진구역 2에 속합니다. 강원 북부로 해서 지진구역 2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코드를 보면은 저 테이블 우리가 이 이미지를 줬는데 이게 위첨자 1이 있고 위첨자 2가 있는데 이게 이걸 뜻한다는 걸 얘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공지능의 어떤 능력이죠. 자기가 알아서 그죠? 코드를 보시면 자 1구역에 자기가 알아서 아까 여기가 그 강원 남부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월, 정선, 삼척 이런 거 강원 남부거든요. 강릉 이런 거.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합쳐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고 아, 요 1이라는 거는 요 강원 남부는 요 강원 남부 같은 이제 말이 있으니까 강원 남부 요거는 요거다. 라고 여기다 그냥 넣어놨잖아요. 이 코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영월, 정선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떨 때 보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키고 얘가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하는지만 체크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실수할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도 써 있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얘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미스테이크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내는 게 이제 사람의 역할인 거죠. 실수를 하고 있나 얘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자, 또 요 기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네,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내용은 이렇게 테이블이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긁어다 넣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위험도 계수는 재현 주기별로 이제 값이 위험도 계수가 정해지는데 이것도 그냥 긁어다 넣었어요. 긁어다가 넣습니다. 자, 그래서 긁어다 넣었어요,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죠? 1구역은 0.11이고 2구역은 0.07이다. 그죠? 자, 그래서 맨 아래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맨 아래에, 요 테이블을 추가해줘.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 앞에서 구한 지진 구역에 따른, 그죠? 앞에 지진 구역을 구한 거잖아요. 지진 구역을 구한 건데, 다른 지진 구역 개수를 출력해줘. 그죠? 그러니까 앞에 테이블에서 지진 구역이 1이냐, 2이냐를 요걸 입력하면 얘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진 구역이 1일 때는 지진 구역 개수가 0.11, 지진 구역이 2일 때는 지진 구역 개수가 0.07으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해보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위에 그 음영도 넣어주고 헤더에는 음영도 넣어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지진 구역 개수를 출력해 주는 부분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선택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서울을 선택하면은 자, 지진 구역 1에 속하고 지진 구역 개수는 0.11입니다. 0.11 요게 출력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위험도 계수 있었죠. 재현 주기를 선택하면 위험도 계수가 얼마다라는 게 있는데 자, 그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긁었어요, 얘도. 맨 아래 테이블 추가해줘 했는데 이건 캡처하지 않고 그냥 긁었습니다. 재현 주기 이렇게 한 칸씩 띈 걸로 가지고 얘가 이제 내용을 다 인식하는 거예요. 뭐 컬럼이 안 맞아도 상관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를 자기가 알아서 매칭을 시켜서 판단하는 거죠. 자, 테이블을 추가해주고 테이블 아래에 재현 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 콤보 박스를 만들고 선택한 재현 주기에 해당하는 위험도 계수를 출력해줘 이렇게 했죠. 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재현 주기 선택해주세요. 아까 여기는 그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컴보 박스로 넣으면 찾는 게 오히려 귀찮잖아요. 찾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직접 입력하도록 제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요 둘, 넷, 여섯, 일곱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는 개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0년 쓰니까 1000년을 선택하면 밑에 선택한 평균 재현 주기 1000년에 해당하는 요원도 개수는 1.4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이게 끝입니다.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단독 페이지로 이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단독 페이지로 나오는데 이게 폭이 너무 넓더라고요. 폭이 너무 넓고 그래서 테이블 폭이 너무 넓음 글자에 맞춰
적절한 폭을 적용해줘 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표시가 안 나고 이렇게 여기서 보기엔 똑같은데 얘는 이제 반 잘라갖고 반 안에다 보여주니까 뭐 넓고 좁고 이런 게 표가 안 나는데, 자 제가 요거를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얘를 이제 퍼블리시를 한 게 요거거든요. 퍼블리시를 하면은 이렇게 URL이 클로드에다가 클로드 사이트에 아까 그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URL을 만들어주고, 이 URL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줄여달라고 한 이유는 이게 이제 이 테이블 전체 폭에 맞춰서 너무 넓게 만들어서 보기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것을 고쳐달라고 한 거고요. 여기서는 똑같이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강릉. 그 다음에 뭐 500년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그래서 이걸 제가 제 홈페이지 구조설계 미래 포럼에 구조설계 데이터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포함을 시켜놨는데 여기 어디냐면 좀 밑에 가면은 지진구역 계수 및 위험도 계수, 요거를 누르면 요 퍼블리시 된 아티팩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설계 기준 쭉 보다가 설계 기준 보다가 요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긁어다가 얘한테 시켜서 그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퍼블리시 여기 있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퍼블리시 누르면 URL을 얘가 주거든요. 그 URL을 공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다 이제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다가 뭐 이렇게 URL을 공유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URL을 공유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던 단위 폭당 철근 단면적 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팩트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그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그리고 적절하게 프롬프트로 명령만 내려주면 상당히 편하게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또 공유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나만 쓰지 않고 뭐 팀원이나 같은 회사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또 추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 리믹스를 눌러서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개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클로드의 아티팩트 기능이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진 구역과 지진 구역 계수, 그리고 위험도 계수를 산정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